새벽 5시 유정은 소장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김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육군 제3기계 화보병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엄마였죠. 6개월 만에 면회를 갈 수 있게 된 오늘 유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참치김밥을 정성껏 말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또 살이 빠졌을 텐데 유정은은 혼잣말을 하며 김밥을 한 줄 더 말았습니다. 밤새 준비한 도시락 통에는 김밥뿐만 아니라 직접 조린 장조림과 계란말이 그리고 유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죠. 오전 8시 유정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유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면회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유지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뭔가 위축되어 있고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유정은의 모성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면서 쌓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유지호는 서둘러 말을 마쳤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와 더 오래 통화하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니가 직접 가서 유정은이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유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이상한 기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군인으로서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유정은은 중얼거리며 이미 준비해둔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이 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길러온 예리한 감각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가봐야겠어. 유정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면서 쌓인 모성 본능과 30년 군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유정은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어제 통화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유정은은 면회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하사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죠. 죄송합니다. 유지호 이병은 현재 감기 몸살로 격리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하사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럼 도시락이라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유정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곤란합니다. 격리 중이라 하사관은 유정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유정은은 30년 군 생활 경험으로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감기 격리라면 도시락 전달 정도는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주변 간부들의 시선도 어딘지 모르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대를 나온 유정은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뭔가 실마리를 찾고 싶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유정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우빈 병장 아버지가 차관인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한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에서 조용히 끝내야 돼. 그 유지호 이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다른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정은의 손에 든 숟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서우빈이라는 병장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자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집어 씌워도 괜찮을까? 영창에 간다면 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한 간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쓸만한 증거가 없을 건데 어쩌겠어. 그리고 서우빈 병장 뒷배경을 알게 되다면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정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라니. 더군다나 고위직 자녀의 잘못을 평범한 집안 아이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내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 유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직적 은폐와 권력 남용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식당을 나서는 유정은의 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유정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복을 차려입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욱 신중했죠. 오늘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육군 제3기계 화보병사 단장으로서의 공식 방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단 별 2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군인이 간다. 유정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쌓아온 위엄과 권위를 총동원해야 할 때였죠. 오전 9시 군단 깃발단이 새겨진 검정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평소 개인 차량으로 조용히 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문 경비병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유정은은 당당한 걸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접수대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접수대에 앉은 하사관이 유정은의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제3사단장 유정은입니다. 유정은은 명패를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새겨진 명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하사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면회객으로 대했던 상대가 자신들의 상급부대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지금 당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사관은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부대 내 곳곳에서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10분 후 유정은은 드디어 아들 유지호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왼쪽 눈 밑에 멍이 선명했고 입술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평소 봤던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유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보는 순간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먼저 앞섰죠. 어머니, 왜 이렇게 와서? 유지호는 어머니의 정복 차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던 어머니가 전투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훈련 중 사고라고 했던데? 유정은의 목소리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추궁이 시작된 것이었죠. 유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면회실 한쪽 구석을 슬쩍 바라보는 것을 유정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병사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유지호의 시선을 받자 고개를 푹 숙였죠. 훈련 중에 유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유정은은 3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대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지호야,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렴. 유정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때였죠. 면회가 끝나고 유정은이 부대를 나서려 할 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이등병이었는데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유정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태영 이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유정은은 이 병사가 면회실에서 유지호가 바라보던 그 병사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부대 뒤편 매점에서 뵐 수 있을까요? 문태영은 간부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10분 후 매점 뒤편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문태영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유지호는 누명을 썼습니다. 첫 마디부터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진짜 사고를 낸 건 서우빈 병장이에요. 유정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대화가 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외박 중에 서우빈 병장이 술을 마시고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문태영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시내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을 병원에 보낼 정도로 심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왜 지호가? 유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빈 병장 아버지가 행정부 고위 차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문태영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유지호가 그날 혼자 외출했던 것을 이용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예요. 유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자세한 진실을 들어야 했죠. 우리 같은 병사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문태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상사 박만호가 직접 와서 입 열면 너희도 같이 망한다고 협박했어요. 그럼 지호 얼굴의 상처는? 유정은이 물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명이 함께 때렸습니다. 자백하라고 문태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무서워서 막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유정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권력자 자녀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거부하자 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니? 유정은이 물었습니다. 유지호가 제 친구거든요. 그리고 문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군대가 이런 곳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소장님이 계시니까 용기를 낸 겁니다. 유정은은 문태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 알고 있었죠. 내가 이 부대를 군대라고 불러야 할까? 범죄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 유정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죠. 그날 오후 2시 유정은은 부대장 신명수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냉정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신 대령, 지금 즉시 전체 간부 소집하세요. 긴급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유정은의 명령조 목소리에 신명수 대령은 당황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신지? 신명수가 묻기도 전에 유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1시간 후에 직접 가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대기시켜 두세요. 오후 3시 유정은은 다시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공식 방문이었죠. 부대장실에는 신명수 대령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중 사고라고 하셨죠? 유정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병사들을 격리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입을 막는 건가요? 간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죠. 소장님, 그게 무슨... 신명수 대령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유정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우빈 병장 사건, 민간인 폭행 그리고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계획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했죠. 박만호 상사는 어디 있습니까? 유정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신명수 대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면회실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사 부모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문태영이 용기를 내어 다른 병사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자고 했고 몇몇 병사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날 이상했어요. 한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로 울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끊었거든요. 저희 아들도 면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다른 부모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정은은 이 상황을 예상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관련된 병사들의 가족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관련자들을 격리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정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우빈 병장, 박만호 상사, 그리고 이 은폐에 관련된 모든 간부들 말입니다. 신명수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소장님, 이건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명수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유정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권력자 자녀의 범죄를 평범한 병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부하면 폭행하고 가족과의 연락까지 차단하는 것을 조용히 처리하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유정은의 분노가 온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신뢰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유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공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11시 유정은은 국방부 직통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국방부 감찰본부장 김철수 중장이었죠. 30년 군 생활에서 쌓아온 인맥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중장님, 긴급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유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은 소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김철수 중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고위직 자제의 민간인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무고한 병사에 대한 강요된 자백, 조직적 침묵 강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유정은은 간단 명료하게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철수 중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병사 폭행, 가족 면회 차단, 증거인멸 시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대 자체 해결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국방부에서 군검찰과 병영문화혁신단이 동시에 파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간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죠. 군검찰 수사관들은 즉시 서우빈 병장을 별도 격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함구하던 서우빈이었지만 민간인 폭행 현장의 방범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서우빈의 자백이 터져나온 것은 조사 시작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서우빈의 아버지인 행정부 차관이 직접 부대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만호 상사를 비롯한 가해, 간부 4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병사 폭행, 증거인멸, 상급자 명령 남용 등의 혐의였죠. 한편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주목받았습니다. 장성훈 대위였는데 그는 처음부터 이 은폐 작업에 반대했다가 좌천 위기에 몰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내부 고발 신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오히려 군 조직문화 개선팀에 참여하게 되었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간부가 처벌받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은폐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장성훈 대위의 증언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 아들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병사 폭행으로 강요된 거짓, 자백 여군 장성의 용기 있는 고발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죠. 내부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부조리 속에서 복무하고 있다니, 권력자 자녀의 죄를 떠안고 폭행까지 당해야 하나
같은 댓글들이 포털 사이트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방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결국 유정은 소장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증인석에 유정은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의 단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카메라가 그녀의 모습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군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유정은 소장님, 이번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은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제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고위직 자제의 민간인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병사들이 협박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가족과의 연락까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죠. 유 소장, 결국 본인 아들 때문에 군 전체를 뒤흔든 것 아닌가요? 개인적 감정으로 조직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누명을 쓰고 폭행당했다면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정은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는 처음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정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장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키운 것 아닙니까? 군인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때 유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그녀의 위험에 압도되는 순간이었죠. 군은 정권의 것도 권력층의 것도 아닙니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군은 국민의 자식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제가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지켜보고 싶었던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유정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죄가 묻히고 평범한 집안 아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군대입니까?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을 가지고 전달되고 있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유정은이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저런 장군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저런 분 밑에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쏟아졌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유정은은 복도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말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온 군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청문회 이후 한 달 유정은은 국방부 장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작성된 사직서가 놓여 있었죠.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문서였습니다. 정말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소장님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신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군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밖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병영 문화개선 자문단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부대를 직접 다니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유정은은 아들 유지호를 만났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한 유지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군대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유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란다. 유정은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병사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유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정한 게 있어요. 장교가 되는 대신 군 감찰관 후보 과정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찰관이라고? 네, 어머니처럼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유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계급이 높은 것보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유정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번 시련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었죠. 그 말, 내가 평생 기다렸단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유정은은 전국 각지의 부대를 순회하며 병영 문화 개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장은 언제나 만석이었죠.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정은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우빈 사건 이후 군 전체의 익명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병사 인권 보호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유정은과 유지호는 함께 그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부대 앞 벤치에 앉아 모자는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유지호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 유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순간부터 말이지. 둘은 함께 부대를 걸어나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죠. 유정은의 군복 대신 입은 정장과 유지호의 군복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어머니이자 군인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전체 군 조직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의를 향한 변함없는 신념이 있었습니다.